사실상 태풍 5개가 동시에 타격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산산의 더 큰 문제가 있다. 현재 태풍 산산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더 큰 문제가 나온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태풍 산산이 막상 일본에 상륙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태풍 산산은 규슈를 현재 통과 중인데 지금까지 이러한 태풍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태풍은 하루에 승부가 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태풍이 지나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태풍의 속도나 여러가지 면에서 통상적으로 하루 정도면 해당 지역을 빠르게 통과하기 때문인데요. 실제 한국에서도 대부분의 태풍이 1박 2일 정도면 위험반원 부분이 빠르게 훑고 지나가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위력이 크면 클수록 태풍이 주는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도 피해가 큰 것이죠. 그런데 이번 규슈에 상륙한 태풍 산산은 예고된 대로 매우 특이한 점이 관찰되면서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 2대 도시에서는 예상치 못한 국면과 예상도가 제기되면서 발칵 뒤집히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산산의 위력은 알려진 대로 엄청났습니다. 중심기압 955헥토파스칼로 태풍 중심의 반경에 110km 이내엔 초속 25m 정도의 강풍이 불면서 일본을 타격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강풍도 강풍이지만 강한 비구름대가 광범위한 지역에 발달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약 1000mm 정도가 내릴 수 있다면서 이는 일본 태풍 사상 최대치 정도라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남부지방 가고시마현 일대의 주민 225만 명에게 긴급 대피 피난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는데 규슈에 상륙한 태풍 10호 산산은 일본 열도를 종단해 동북향으로 일본을 관통하듯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태풍의 속도가 시속 10에서 20km에 불과해서 매우 큰 피해를 오랜 기간 주면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태풍 산산이 상륙하면서 위력이 약해져 규슈를 지나면 소멸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태풍 예측도를 본다면 오사카를 통과한 태풍 산산의 중심이 여전히 강하게 세력이 형성되어 있음이 보이며 일본을 관통하다가 오사카로 빠져나온 태풍을 보면 약한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며 높은 수온 바다의 에너지를 흡수하듯 다시 강하게 발달하면서 도쿄를 직격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매우 느릿느릿 일본을 가로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도쿄를 빠져나가며 일본 동쪽으로 완전히 빠져나간 태풍의 중심 세력도 여전히 매우 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규슈를 상륙했을 때와 비슷하게 초속 40m가량을 유지하는 위력적인 태풍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태풍은 일본을 관통하는 내내 매우 강력한 바람과 비를 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며 높은 수온으로 끊임없이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상이변은 태풍이 느리고 발달하기 좋은 최상의 조건인데 일본 관통이 되는 형국이라 전합니다. 실제 현재 태풍 상륙 후 일본의 피해는 극심한데 이미 미야기현에서는 게릴라성 폭우로 토사가 무너져 일가족 5명의 가정집이 매몰되었으며 3명이 숨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으며 현재 강한 바람으로 인한 파편 등에 맞은 부상자가 약 4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가고시마현에서는 선박작업 등 조업하던 어부가 바다에 떨어져 실종되었다는 뉴스도 나오는 등 피해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교통편 역시 모두 결항 혹은 지연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에서는 태풍 예상도가 다시 한번 업데이트되면서 얼어붙는 상황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일본의 2대 도시인 오사카와 도쿄를 직격한다는 예상도가 등장했는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앞서 논의되었듯이 이번 태풍은 속도가 느린데 강한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태풍이 하루에 승부가 난다고 한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태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려 일주일간 일본을 괴롭히는 초대형 거북이형 태풍으로 오사카와 도쿄를 직격한다는 겁니다. 상륙을 했기 때문에 위력이 약해진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느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매우 강한 태풍이 하루 정도 피해를 주고 지나가는 것과 그보다는 조금 약해진 태풍이 일주일 지나가는 것은 피해 규모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며 이 태풍은 심지어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태풍 추적기를 살펴보면 일본 남부 바다에서 계속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태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매우 정확한 태풍 경보와 크기를 예측하는 유럽연합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도쿄를 빠져나간 태풍은 중심 풍속 초속 40m를 보일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규슈에 상륙할 때보다 조금 약해진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태풍이 실제로는 평상시 태풍 5개 정도가 한꺼번에 일본을 지나가는 수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 일본 주요 도시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되도록이면 공항을 빠르게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아직 오사카나 도쿄에 태풍이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에 태풍이 오기 전에 피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보통 태풍은 반나절이면 지나가지만 이 태풍들은 하루 이틀 꼬박 피해를 주고 그 사이 공항이 망가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일주일간 공항에서 노숙을 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직장에서도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안 그래도 일본은 지진도 지진이거니와 태풍 때문에 공항 인프라가 붕괴된 적이 잦은 상황인데요. 2019년에는 도쿄 나리타 공항이 태풍 파사이가 직격해서 마비되어 13,000명이 3일간 노숙을 했고, 시바현이 정전되어 수십만 명 주민에게 전기 인프라가 복구되는데 한 달이 소요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태풍 제비로 인해서 오사카 공항으로 연결되는 다리에 유선이 충돌해 공항에 3,000명 이용객이 발이 묶이는 등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한번 오기만 하면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일본 기상청에서는 현재 태풍 산산만큼에 대한 경고는 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만큼 이번 태풍은 예측 불가이며 매우 느린 속도로 움직여 최악의 콤보를 갖춘 상태라는 것인데, 여기서 미국 기상청의 초대형 발표가 나오면서 일본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미국과 유럽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주에 발생하는 산산 다음 태풍인 11호 야기가 일본의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독일 기상예보 시스템인 아이콘에 따르면 9월 5일 태풍 야기는 초강력 상태로 오키나와를 덮칩니다. 산산보다는 크기는 작아 보이지만 중심 풍속은 매우 강한 태풍으로 만만한 태풍이 아니라는 건데요. 태풍은 점점 발달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얼마든지 크기도 대형으로 발달할 수 있는 예상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태풍이 지금과 같은 비슷한 기후 조건에서는 그대로 일본 남부를 향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태풍이 유독 일본에 치명적인 것은 연달아 초대형 태풍 2개가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11호 태풍 야기가 산산보다 강도가 다소 약하더라도 산산이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다음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10호 산산 태풍이 쑥대밭을 만든 다음엔 11호 야기는 절대 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력이 작은 태풍이라도 일본 남부 등을 스치기만 해도 초대형 인명사태가 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10호, 11호 태풍 모두 과학적으로 느리면서도 강한 태풍이 될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 11호 태풍까지 일본을 덮친다면 그야말로 올해는 최악의 더블 태풍을 맞게 되는 셈이기에 일본에서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11호만큼은 피해가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에서도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잠시 뜻깊은 추석을 맞아 구독자 여러분 스스로와 가족 모두에게 좋은 제품을 1분간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을 겨울에만 복용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산양산삼으로 추석 가족분들에게 뜻깊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주변에 선물을 해드렸는데 뿌리채 산삼을 드렸더니 즙과는 달리 신기해하기도 하시고 비주얼상으로도 보기 좋다면서 매우 만족하셨는데, 산삼 뿌리 선물은 그 자체로 여러 면에서도 좋은 것 같은데요. 이번 산양산삼은 1+1으로 한 뿌리씩을 더 드리는 행사이니 내용 참조하셔 좋은 선물 되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들은 오래전부터 기력을 회복하고 체력을 다스리는 데 산삼을 써왔는데, 그랬기 때문에 명절 선물이나 귀한 분들을 챙겨서 드려왔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산양산삼은 본래의 산삼과 가장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각종 과장 광고는 물론이고 믿을만한 삼을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경기 용인 봉의산 일대에서 3대에 걸쳐 7년근 산 뿌리를 재배하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특히 소개해드리는 산양산삼은 진세노이드 함량 수치가 높고 나이가 많은 산삼이기에 더 그렇다고 합니다. 또한 그 이유는 뇌두 마디가 3-4개 있다는 7년근 삼을 주로 재배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소개드리는 산양산삼은 최대한 자연환경과 일치하며 강원도산 생익기를 사용하고 있기에 특히나 다른 나라의 산삼보다 더욱 많은 진세노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산삼이 크다고 좋다고 하는데 농약 없이 자란 삼은 크기가 작고 귀합니다.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풍파, 병충해, 스트레스를 받고 자랐기 때문이죠. 이 산양산삼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복용할 수 있으며 우유 꿀과 같이 하여 소량 복용이 가능하며 뿌리째 드셔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패키지도 명절 특전으로 보자기로 포장되는 등 매우 고급스럽고 산삼의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이번 명절의 주변에 정다운 산양산삼을 선물하시면 뜻깊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을 통해 구매 링크를 제공해드리며 좋은 선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